사랑하는 엄마들을 위한 썸노와 테니의 사이다 톡. 아, 썸머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애 키우면서 바쁜데 책을 한 권 더 내셨어요. 네, 드디어 두 번째 신간이 나왔어요. 너무 지나치게 애쓰는 거 아닌가요? 책 제목이 당신은 지나치게 애쓰고 있어요. 예요. 네, 그 내용이 이제 코디펜던트. 나르시스트한테 또 심리 조종자들한테 이렇게 휘둘리는 또 그 사람 그 관계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이죠. 네, 맞습니다. 나르시시스랑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네. 이제 처음에 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 내 남편은 나르시시스야. 내 아내는 나르시시스야. 그 다음에 들은 생각이, 어우, 이 멍청한 나. 아, 내가 왜? 만나는 사람마다 왜? 그리고 조금 생각해보면, 맞아, 그때 좀 친구들이. 말렸었는데. 맞아. 오. 그때 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직장 동료들이 나한테 좀 약간 뭔가 그런 것 같다 얘기했었는데.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왜 그때 내가 넘어갔을까? 뭔가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뭔가 왜 도대체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지? 그래서 생각의 흐름이 그렇게 가거든요. 맞아요. 왜 내가 이 사람 만났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이럴 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는 한번 나를 사실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래요. 일단 그 사람이랑 결혼한 건 네. 여러분들이 사실은 운이 조금 없었을 뿐인 겁니다. 네. 우리가 길을 걷다가 5만 원 줍는 날도 있을 거예요, 살다가. 네. 그렇지만 똥을 밟는 날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전생에 죄를 지었다든지. 근데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전생에 죄를 지었나? 전생에 뭐 나라를 팔아먹었나? 내가 혹시 뭐 무슨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늘이 내게 벌을 주시나? 전생에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생에서 그 은혜를 갚나 보다. 막 이렇게 뭐 합리화 하시는 분도 있고요. 혹은 나의 사주에 이런 게 뭐 써있다라든지, 어떤 내가 뭐 천벌을 받는다거나, 뭔가, 그러니까 어딘가에 무슨 원인이 있어서 내 인생에 이런 게 벌어졌다라고 사실 좀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절대 아니다. 그냥 운이 안 좋았었던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괜찮고 착하고 선하고 누구 한 명 해를 끼친 적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안 좋은 일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네. 예상치도 못한 불행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죄를 지었다든지 뭐 절대 그렇게는 생각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 게 한번 지나왔던 관계들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특히 헤어진 연인들. 약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든지 특히 나 지난번에도 거의 끝이 이랬는데 이번에 또 그러네. 뭐 이럴 때. 네네. 그러니까 옛날 연인들을 한번 패턴을 돌아보세요. 그래서 이 남자가 처음이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고 우리 집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이 남자가 처음이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라든지 뭐 트로피 와이프나 남편으로 쓸 수 있다던가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인의 배경이 너무 좋았다던가 네. 혹은 여러분들이 너무 따뜻하고 착하고 좋아서 이제 함께 이제 나를 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근데 한번 돌아봤는데 맞아, 첫 번째 걔는 맞아, 걔 성매매하다가 걸렸지. 두 번째 걔는 맞아, 걔 도박하다가 걔 신용불량자였지. 세 번째 걔는 맞아, 걔 헤어지자고 하니까 나 스토킹처럼 쫓아다녀가지고 그랬었지. 왜 난 자꾸 이런 사람만 있지? 내 지난 연애 패턴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 앞선 연애도 이랬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자꾸 무의식적으로 이런 사람한테 끌리기 때문에 설사 이 사람이랑 내가 잘 정리하고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다음에 또 이런 사람을 만날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가지신 경우에는 나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예전에는 없었다라고 하면 재수가 없었어. 근데 나는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뭔지도 알았고 가스라이팅이 뭔지도 알았고 이제 나는 더 똑똑해졌고 사람을 더 잘 이해해줬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하고 끝내시면 되고 네. 근데 돌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전 연애에도 있었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 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네. 분명히 내 원가정 중에 누가 또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은 나는 자꾸 그런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끌리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공부도 하지만 나에 대한 공부. 왜 자꾸 내 인생에 저런 사람이 반복해서 나타나지? 네. 요걸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뭐 운, 환경, 뭐 이런 것도 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 안에 어떤 그런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자꾸 그런 사람들이 꼬이는 이유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그래요. 어떤 이렇게 성향은 다른데 어떤 주파수가 특히 맞을까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앞과 뒤는 정반대지만 사실은 한 몸뚱아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나르시시스트와 코디펜던트는 겉으로 보기에 한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한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타적이고 희생을 합니다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요렇게 뒤집혔느냐 내가 요렇게 뒤집혔느냐의 차이지 둘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생각들, 어떤 무의식들이 좀 맞을까요? 이제 보통은 이제 나르시시스틱 운드 상처라고 해서 애착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거나 트라우마나 아픔이나 상처, 공허함, 병적인 외로움.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주로 엮이는 가정 안에서 성장을 하였거나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거나 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요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서로 만나면 종소리가 들린다랄까 귀에서 이렇게 한눈에 반해요. 정말요? 네. 한 쌍처럼. 그렇죠. 저 사람이야. 내가 평생 찾아온 어떤 돌봐줘야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또 한쪽에서는 내가 드디어 기대고 한없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가정에서 그냥 건강하고 좀 행복하게 안정적인 애착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코디펜던트가 만났을 때 왠지 이렇게 물과 기름 같고 좀 잘 안 섞이는 것 같고 왠지 저 사람은 나를 잘 이해를 못 해줄 것 같고 네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줄 알아? 네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는 봤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쟤는 그냥 한없이 행복하지. 그러니까 잘 안 통해요. 나를 이해해주거나 공감해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거를 같이 경험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막 통해요, 서로. 그래서 그 주파수가 맞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환상을 잘 채워줄 수가 있죠. 톱니바퀴처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나의 반대의 모습, 극단적인 모습의 사람과 또 어느 순간 또 늘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는 그런 패턴에 가는 거죠. 네. 그 책이 이제 당신은 지나치게 애쓰고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을 막 하면서 이렇게 돌보고 그 사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책을 많이 읽고 나서의 어떤 후기? 그런 리뷰 같은 건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읽고 나서 이제 이런 내가 자꾸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고 이런 패턴에 굉장히 좀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해 오신 분들이 계시죠. 네. 그래서 직업도 조금 비슷합니다.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교사, 아동센터 같은 그런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 좀 직업 자체도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뭔가를 밟고 일어서 이런 것보다는 누군가를 돌봐주는 것들. 희생과 헌신과 이제 꿋꿋하고 묵묵한 자리, 의료진 이런 자리에서 또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직업까지도 돌아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 어느 순간 내가 좀 지나치게 애쓴다. 그런 걸 발견한 순간 이제 어떤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나치게 애쓴다. 그런 거는 어떤 때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잖아, 내 삶에.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지나치게 애쓴다. 사실 나의 필요를 다른 사람 나의 필요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거. 네. 그러니까 내 필요를 보지 못하고 항상 내 모든 관심과 포커스가 외부에 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항상 먼저 도와주는 거죠. 그 순간에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또 자기 만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꼭 이렇게 한두 가지 문제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돌봐야 할 것은 무책임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지랖을 부린다면 네. 내가 진짜 챙기고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게 무책임하면 안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될 영역은 책임을 지고 네.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나한테는 무책임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책에서 썼던 예는 뭐냐면 우리가 비행기에서 데모를 할 때 제가 이제 만약에 저랑 저희 아이가 같이 비행기를 탄다고 해요. 근데 네. 이제 응급 상황에 대해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그죠. 당연히 제가 먼저 써야 돼요. 그렇죠. 아이가 쓰러지건 말건. 제가 아이를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고 네. 보호자인 제가 쓰러지면 둘 다 죽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산소 마스크를 써서 살고 아이가 쓰러져도 우리는 둘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을 돌보셔야 돼요. 네. 너무 이렇게 벼랑 끝에 몰려있는 분들도 계시고 힘들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열치열 아시죠? 네. 여름에 더울 때 뜨거운 거 먹어가지고 맞아요. 더위를 이겨낸다. 이런 건데 이 코디펜던트들은 내면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나 트라우마나 아픔이나 병적인 외로움이나 이런 슬픔이 있는데 이거를 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중독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규정하고 네. 파헤치고 원인을 밝히고 해결해주고 그거 하는 동안 나는 내 문제는 잊을 수 있는 거죠. 내 문제는 회피하고 직면하지 않은 대신에 이제 다른 사람들 먼저 챙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잊을 수 있죠. 그 순간은. 야, 참 교묘하네요. 교묘하게 벗어나네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중독돼 있다. 이 이야기도 참 새로운 저는 관점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나의 문제를 회피한다는 거.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이유에서건 보통은 이제 부모가 이기적이거나 혹은 이제 연인이나 부부가 이제 이런 이기적인 학대자라고 하면은 코디펜던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획득이 되면 자꾸 이런 사람들한테 끌려요. 계속 이제 나를 인정해주는 어떤 문제들을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살아있게 내가 막 살아있는 것처럼 그 문제를 막 해결하고 막 뛰어다니고 고군분투하고 여기 막 중재를 하고 할 때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뭔가 역할을 하는 그렇죠. 역할 중독도 있겠네요. 네, 내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좀 혼자서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는 안 끌리고 저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돼. 그런 사람. 그냥 무의식 중에 가만히 있어도 내가 옆에 가 있어. 가서 막 등 두드려주고 있어. 예. 내가 막 해줘야 될 사람, 저 사람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거죠. A 남자와 B 남자가 있는데 누가 봐도 A 남자랑 만나야 되는데 이야기하시는 게 하자가 있는 그 A를 골라. B를 골라. A 그분이 A야 되게 A. 너는 나 없이 살 수 있잖아. 근데 B는 나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B로 가신 거예요. 나의 행동 패턴을 한번 돌아보시고 네. 반복되지 않았고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치밀하게 속여가지고 내가 깜빡 속았다 하시면은 공부하셔가지고 다시는 안 만나시면 되는 거고 네. 내가 이런 관계가 지난 패턴에도 있었다고 하면 나를 공부하는 것까지 네. 이런 경우에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심각한 중독 수준은 아니더라도 저도 저를 돌아볼 때 약간 쓸데없는 연민, 굳이 뭐 다른 사람들의 그런 거에 그렇게까지 막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막 이렇게 좀 막 해결해주고 싶어하고 그런 게 좀 있었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근데 그게
뭐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점점 저희가 시간도 없어지고 에너지도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분별을 해야겠더라고요. 우리 애도 봐야 되지, 우리 가정도 있지, 또 내가 하는 일도 있지 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의 어떤 힘든 일을 막 돌봐줄 그런 에너지를 이제 좀 아껴야 되는. 아, 맞아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착하고 좋은 성품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또 평생 남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살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한테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지면서 당연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는 남을 도와주고 해주는 게 당연히 맞지만 이게 이제 균형이 안 맞는 분, 그리고 자꾸 그런 선택을 하는 분, 이거는 정말 문제입니다. 네. 내 앞에 A, 나 없이 살 수 있고 혼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과 B, 내가 없으면은 인생 망할 것 같고 내가 없으면 저 인간 누가 구제해주나 싶은 사람. 자, 여러분들 누가 끌릴까요? 예, 한번 마음속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A인지 B인지. 네, A, B. 네, 그 중에 5분께 우리 책 좀 선물 줘볼까요? 네네. 네, 정답을 좋습니다. 맞추신 분, 아니 맞추지 못한 분들에게 책을 드려서 그래야겠네요. 맞추신 분들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안 맞출 것 같으니까 정답 맞추신 분들 좋은 선택하시라고 맞추신 분 중에 5분께 당신을 지나치게 애쓰고 있어요.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끌릴까? 새로운 만남, 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남은 인생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는 정말 그 누구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입니다. 네. 그때 여러분 썸머님이 내준 문제 A냐 B냐, 나 없이도 살 수 있는 A냐, 아니면 내가 꼭 필요한 사람 B냐,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분들께 저희가 기분 좋게 5권 당신은 지나치게 애쓰고 있어요.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머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 선택하면서 우리 인생이 더 잘 풀리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 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행복한 인생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